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0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11월과 12월 백신 추가 접종 계획도 나왔는데요.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결국 20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아무래도 백신 인센티브 적용 같은 방역 조치 완화 때문에 어떤 방역 회의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어떤 그러니까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은 그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방역 회의가 물론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확진자 규모는 과거 약 잠복기 때문에 과거 한 일주일 전후의 상황이 현재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당시 상황을 보면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되면서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일부 방역 조치가 완화됐고 더군다나 여기에 단계별 일상회복 방안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의 경각심을 크게 완화시킨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예, 여기에 또 하나의 가능성은 계절적인 요인도 일정 부분 작용은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기온이 하락하면서 바이러스 활성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은 아니고요. 예. 최근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면서 감기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임상 증상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께서 자가 진단하는 부분들이 어려워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정 부분 어떤 관련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국민의 경각심 완화와 어느 정도의 계절적 요인을 확산세의 요인으로 꼽으시는군요. 자, 신규 확진자 증가와 함께 주의 깊게 또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사망자 수입니다. 최근 주간 사망자 수가 늘고 있고 또 그중에서도 60세 이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증가세를 어느 정도의 무게로 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일단 보통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감염 후에 2주 정도가 지나면 일정 비율로 위중증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2주 후에 사망 사례가 발생을 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망 사례는 과거 약 한 달 전후에 한 달 정도 전후에 이전에 확진되신 분들 중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예. 당시 보면 지금부터 한 달 전쯤은 추석 연휴 여파로 감염자가 크게 증가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되면서 현재 사망 사례가 증가하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뒤에 보면 추석 연휴 여파, 그러니까 9월 25일 날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점차 감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망자 증가는 다소 둔화가 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 사망자가 증가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 의료 시스템이 감당이 가능한데 향후 단계별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 확진자가 크게 증가를 할 거고 네. 이 비율에 따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크게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일단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향후 11월 달 이후의 상황, 즉 11월 달에 확진돼서 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이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은 좀 우려가 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11월과 12월 백신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원래는 12월쯤 전 국민 추가 접종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왜 앞당겨진 건가요? 일단 백신 접종 완료자분들 중에서 돌파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2회 접종만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예방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11월 중순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바이러스 활성이 크게 증가를 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돌파 감염 사례도 급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굳이 여기에 더군다나 10월 또는 11월 초면 백신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추가 접종을 12월까지 미룰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추가 접종을 하게 되면 향후에 돌파 감염 사례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앞당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 발표된 부스터샷 계획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특히 지난 6월부터 접종한 얀센 접종자들이 가장 먼저 추가 접종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얀센 백신은 한 번 접종하는 방식이다 보니 효능 유지 기간이 다른 백신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것을 고려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된 62만 명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 얀센 백신 접종 완료 후 6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원래는 88% 정도 예방 효과를 보이다가 이게 크게 감소하면서 3%대까지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경향성을 본다고 하면 얀센 백신은 접종 후에 한 2, 3개월 정도 후면 WHO에서 제시하고 있는 백신 효과의 기준인 5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부스터샷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국내에서 6월부터 접종이 됐기 때문에 11월이 되면 접종 후 한 5개월 정도가 지나게 됩니다. 그럼 사실상 미국의 그 연구 결과를 그대로 인용을 한다라고 하면 거의 예방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부스터샷은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교수님 그렇다면 그 얀센 백신 접종자들은 그 부스터샷으로 어떤 샷을 접종하게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mRNA 백신,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는 게 기본이고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30세 이상인 경우에 얀센 백신을 재접종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자료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얀센 백신을 추가 접종했을 때는 효과가 4배 정도 올라가지만 이 화이자나 모더나 접종을 했을 때는 각각 35배, 76배 이렇게 크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얀센 백신으로 재접종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mRNA 백신을 접종하는 게 효과적인 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mRNA 계열의 백신으로 예상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추가 접종이 면역 효과를 늘리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부작용 우려 때문에 이 기본 접종만큼 적극적으로 호응이 뒤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최근에 연구 결과들이 기본 접종, 2차례 기본 접종을 했을 때 6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예방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화이자도 그렇고 모더나도 그렇고 50%에서 60%대까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 분명히 추가 접종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안전성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추가 접종을 했을 때 이상 반응 빈도나 강도가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임상 결과가 있는 만큼 아무래도 안전성 우려는, 그러니까 기본 접종을 완료하신 분이라고 하면 추가 접종 시 안전성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어떤 우려와 다르게 추가 접종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모더나 CEO가 2023년부터는 50세 이상 모든 사람이 매년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추가 접종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또 주기적으로 필요한 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일단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필요할까라는 생각은 아직은 저는 물음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추가 접종을 한 차례 더 하게 되면 우리가 얀센 백신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1회만 접종했을 때보다는 2회 접종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높고요. 그러니까 항체 수준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지속 기간이 길어지게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추가 접종을 했을 때 3차 이상 추가 접종을 했을 때에는 항체 수준도 보다 높아지고 지속 기간도 훨씬 길어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3차 접종을 했을 때 항체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되냐, 이거는 연구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좀 봐야지만 우리가 매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맞아야 할지 아닐지가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일정 기간은 3차 접종 또는 4차 접종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가장 비교 대상이 되는 게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 매년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 백신의 항체 지속 기간이 물론 짧은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매년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면서 유행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도 특이적인 델타 변이에서 추가적인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이게 크게 확산하지 않는 이상 매년 맞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상황에서는 최악의 그 가능성에 대한 제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